할머니, 여기가 어디인 줄 알고 들어오신 거예요? 이 가방 하나가 할머니 한 달 생활비보다 비싸요? 방해되니까 나가세요. 저는 그냥 며느리 선물을. 그만하세요. 살 돈도 없으면서 명품관에서 뭐 하는 거예요? 다른 고객분들이 불편해하거든요. 제 이름은 박순희입니다. 올해 75이고요. 서울 강남에서 혼자 살고 있는 그냥 평범한 할머니예요.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가셨고 아들 하나 있는데 워낙 바쁜 사람이라 자주 못 만나거든요. 그래도 며느리가 참 착해서 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 며느리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뭔가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강남에 있는 그 유명한 백화점 명품관에 갔어요. 평상시 입던 편한 옷차림으로 말이죠. 검은색 바지에 베이지색 가디건, 그리고 10년도 넘은 작은 핸드백 하나. 명품관에 들어서자마자 한 직원이 동료에게 작은 목소리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또 구경꾼이네.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에어컨 바람 쐬러 많이 오시는데. 그래도 참고 며느리를 위한 가방을 보고 있는데 매니저라는 사람이 와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이런 가방들은 아줌마가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구경만 하실 거면 다른 층으로 가시는 게 어때요? 70년 넘게 살면서 그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젊은 매니저는 전혀 몰랐겠죠.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바로 며칠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말이에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말 시원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런 사이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댓글로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는지 궁금하고요. 서로 공감하면서 들으면 더 재미있거든요. 그럼 시작할게요. 박순희는 강남 백화점 6층 명품관의 입구에서 잠시 멈춰섰다.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로 진열된 화려한 가방들이 눈부셨다.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평생 TV에서만 보던 브랜드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75의 나이에 이런 곳에 오는 게 맞나 싶어 잠깐 망설였지만 며느리의 환한 웃음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다. 검은색 면바지에 베이지색 가디건, 그리고 10년도 넘은 작은 핸드백을 든 순이의 모습은 명품관의 화려함과는 사뭇 대조적이었다. 주변에 있는 다른 고객들은 모두 브랜드 옷으로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들고 있는 가방도 하나같이 비싸 보였다. 하지만 순이는 개의치 않았다. 중요한 건 며느리를 향한 마음이었으니까. 며느리와 아들이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흘렸다. 그 긴 시간 동안 며느리는 한 번도 시어머니에게 짜증을 내거나 불평을 한 적이 없었다. 명절 때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오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안부 전화를 드렸다.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바쁜 와중에도 함께 따라가 주었고 외로울 때면 언제나 따뜻한 위로를 건네주었다. 그런 며느리가 얼마 전 친구들과 대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다. 요즘 명품 가방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엄두도 못 내겠어. 농담처럼 하는 말이었지만 순이는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다. 며느리에게 뭔가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었다. 순이가 첫 번째 진열대 앞으로 다가가자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직원이 동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또 구경꾼이네.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에어컨 바람 쐬러 많이 오시는데 더운 여름이라 그런가 봐. 맞아. 어차피 살 것도 아니면서 시간만 잡아먹어. 진짜 고객들이 오면 어떻게 해? 순이의 얼굴이 순간 화끈해졌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모른 척하며 진열된 핸드백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가격표를 보니 생각보다 훨씬 비쌌다. 가장 저렴한 것도 200만 원이 넘었고 마음에 드는 건 300만 원을 호가했다. 하지만 10년 동안 고마웠던 마음을 생각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다. 실례합니다. 순이가 조심스럽게 직원을 불렀다. 이 가방 좀 자세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수군거리던 직원은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순이를 위아래로 훑어본 뒤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할머니, 이거 300만 원짜리거든요. 정말 사실 거예요? 순이는 당황했다. 백화점에서 이런 식으로 고객을 대하는 게 정상인가 싶었다. 하지만 참고 정중하게 대답했다.
네, 며느리 선물로 생각하고 있어요. 결혼 10주년이라서. 며느리 선물이요? 직원이 코웃음을 쳤다. 할머니, 이런 가방은 며느리분도 감당 못하실 거예요. 관리하기도 어렵고 AS도 복잡하거든요. 가죽 관리용품도 따로 사야 하고요. 그냥 일반 가방 코너로 가시는 게 어떨까요? 거기에도 예쁜 게 많아요. 순이는 더욱 당황했다. 자신이 가방 하나 정도는 살 수 있다는 걸 왜 믿어주지 않는 걸까? 하지만 참고 다시 한번 설명했다. 정말 사고 싶어요. 며느리가 그동안 저한테 너무 잘해줘서. 이때 30대 초반의 여성 매니저가 다가왔다. 이름표에는 김민정 매니저라고 적혀 있었다. 완벽하게 화장한 얼굴과 값비싼 정장 차림이 인상적이었다.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와 손목의 명품 시계가 그녀의 지위를 말해주고 있었다. 뭔 일이에요? 매니저가 직원에게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고객님이 이 샤넬백을 보고 계세요. 300만 원짜리요. 직원이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대답했다. 김민정 매니저는 순이를 한번 차근차근 훑어보더니 마치 품정하듯 느릿느릿 말했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가방들은 할머니가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구경만 하실 거면 다른 층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요? 1층이나 2층에 할머니께 어울리는 브랜드들이 많이 있어요. 순이는 깜짝 놀랐다. 70년 넘게 살면서 이런 직접적인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저는 정말 사려고 온 거예요. 며느리가 결혼한 지 10년이 되어서 뭔가 특별한 선물을. 10년이요? 김민정이 비웃듯 말했다. 그럼 그동안 10년 동안 용돈 모은 걸로 사시려는 거네요? 할머니, 죄송하지만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는 가방 하나 가격이 할머니 몇 달치 생활비와 맞먹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명품은 사고 나서도 관리비가 만만치 않거든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의 시선이 모두 순이에게 집중되었고 마치 구경거리를 보듯 한 김민정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매니저님 말씀이 맞아요. 한 직원이 거들었다. 할머니, 정말 돈 아까워요. 차라리 그 돈으로 며느리한테 용돈을 드리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순이의 가슴이 더욱 세게 뛰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오랜 세월 익힌 참을성으로 꾹 눌렀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다. 그래도 한 번만 자세히 봐주시면. 정말 사고 싶거든요. 아, 정말 답답하네요. 김민정이 한숨을 쉬었다. 할머니, 여기는 VIP 고객들이 오는 곳이에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다른 진짜 고객들이 오시는데 이렇게 자리만 차지하고 계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주변에 있던 다른 고객들이 하나둘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수군거리기까지 했다. 순이는 얼굴이 화끈거려서 견딜 수 없었다. 평생 이런 창피를 당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연수 배지를 단 어린 여직원이 조용히 다가왔다. 25 정도로 보이는 그녀는 맑은 눈으로 순이를 바라보며 정중하게 말했다. 고객님,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김민정 매니저가 즉시 신입사원을 노려봤다. 목소리에 경고의 뜻이 담겨 있었다. 정수진 씨, 뭐 하는 거예요? 시간 낭비 말고 진짜 고객이나 챙기세요. 연수생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네. 하지만 정수진은 굽히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또렷하게 말했다. 고객님이시잖아요. 당연히 설명해 드려야죠. 순이는 그 순간 정수진의 맑은 눈에서 진심을 느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을 동등한 사람으로 대해주는 것 같아서 조금 위안이 되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고객님, 이 가방 정말 예쁘죠? 며느리분께 선물하신다니 정말 좋으신 시어머니세요. 정수진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김민정 매니저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다른 고객에게로 갔지만 계속 이쪽을 힐끗거리며 감시하고 있었다. 다른 직원들도 수군거리며 못마땅해했다. 순이는 정수진의 친절함에 고마워하면서도 김민정 매니저와 다른 직원들의 차갑고 무시하는 태도에 마음이 무거웠다.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굳이 여기서 가방을 사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알려줘야겠다고. 그러나 그녀는 아직 몰랐다. 그 기회가 생각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올 거라는 걸. 이튿날 아침 박순이는 밤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어제 명품관에서 당한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70년 넘게 살면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무시당한 적이 처음이었다. 하지만 며느리를 위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확고해졌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지. 순이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며느리가 어제 저녁 전화를 걸어왔을 때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날씨가 더워서 걱정이에요. 항상 그랬듯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였다. 그런 며느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은 마음은 여전했다. 오후 이 시경 순이는 다시 백화점을 찾았다. 이번에는 좀 더 정중하게 입었다. 남색 원피스에 작은 진주 귀걸이를 했고 헤어스타일도 미용실에서 단정하게 했다. 하지만 명품관 직원들의 눈에는 여전히 돈 없어 보이는 할머니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명품관에 들어서자마자 어제 만났던 직원이 순이를 알아봤다. 그녀는 동료에게 뭔가 속삭이더니 킥킥거리며 웃었다. 어제 그 할머니 또 왔네. 진짜? 설마 또 가방 보러 온 건 아니겠지? 그럴걸. 어제 매니저님이 그렇게 말했는데도. 순이는 들리는 듯 모르는 듯 하며 다른 진열대로 향했다. 이번에는 루이비통 코너였다. 어제보다 더 다양한 가방들이 진열되어 있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핸드백이 하나 있었다. 클래식한 디자인의 고급스러운 가죽이 매력적이었다. 순이가 그 가방을 유심히 보고 있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직원이 다가왔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처음부터 불친절했다. 할머니, 여기서 뭘 보고 계세요? 이 가방이 예뻐서요. 혹시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아, 이거요? 직원이 시큰둥하게 답했다. 이거 450만 원인데요. 할머니가 사실 건 아니죠? 순이는 깜짝 놀랐다. 어제도 비슷한 말을 들었지만 오늘은 더욱 직접적이었다. 왜 제가 못 산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게. 직원이 당황하며 말을 흐렸다. 보통 이런 가방은 젊은 분들이 많이 사시거든요. 할머니께는 좀. 이때 어제 만났던 김민정 매니저가 나타났다. 순이를 보자 표정이 일그러졌다. 할머니 어제도 오셨었는데 오늘 또 오셨네요? 네, 어제 제대로 보지 못해서. 아, 정말 집요하시네요. 김민정이 한숨을 쉬었다.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한 달에 수천만 원씩 쇼핑하시는 분들이 오는 곳이에요. 할머니 같은, 일반적인 고객분들을 위한 곳이 아니라고요. 일반적인 고객이라니요? 순이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네, 뭐 나쁜 의미는 아니고요. 김민정이 가짜 미소를 지었다. 그냥 할머니 수준에 맞는 매장이 따로 있다는 뜻이에요. 지하 1층이나 2층에 할머니들이 좋아하시는 브랜드들이 많거든요. 거기서 쇼핑하시는 게 어떨까요?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라도 보듯 킥킥거리며 지켜보고 있었다. 매니저님 말씀이 맞아요. 한 여직원이 거들었다. 할머니, 여기 가방들은 관리도 어렵고 무겁기도 해요. 할머니께는 실용적인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맞아요. 다른 직원도 거들었다. 그리고 할머니 솔직히 명품을 들고 다니시면 주변에서 어떻게 볼지 모르거든요. 할머니 나이에는 소박한 게 더 어울려요. 순이는 점점 기가 막혔다. 이들은 자신이 가방 하나 정도는 살 수 있다는 걸 왜 이렇게 믿지 않는 걸까? 그리고 나이를 이유로 명품을 들면 안 된다는 건 또 무슨 논리인가? 제가 정말 사고 싶다고 했는데. 순이가 간신히 말했다. 아, 진짜 답답해 죽겠네. 김민정이 노골적으로 짜증을 냈다. 할머니, 이거 하나 사는 돈으로 할머니 몇 달 동안 용돈 쓰시고도 남을 거예요. 현실 좀 보세요. 그리고 솔직히 할머니가 이런 가방 들고 다니시면 좀 어색하지 않을까요? 다른 직원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순이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리고요, 김민정이 계속 말했다. 할머니, 명품은 단순히 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소화할 수 있는 품격이나 스타일이 있어야 하거든요. 솔직히 할머니한테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갑자기 뒤에서 굵직한 남성 목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돌아보니 50대 중반의 남성이 서 있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그는 명찰을 보니 박 실장이라고 되어 있었다. 아, 박 실장님. 김민정이 급히 인사했다. 그냥 고객 상담 중이었어요. 박 실장은 순위를 한번 보더니 김민정에게 물었다. 고객이 뭘 원하시는데? 아, 그게. 할머니께서 명품 가방을 보고 계시는데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었어요. 박 실장이 순이에게 다가와서 정중하게 물었다. 어머님, 어떤 가방을 찾고 계세요? 순이는 박 실장의 정중한 태도에 조금 안도했다. 적어도 이 사람은 나이로 차별하지 않는 것 같았다. 며느리 결혼 10주년 선물로 핸드백을 하나 사주고 싶어서요. 아, 그러시군요. 좋은 마음이세요. 박 실장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순이를 더욱 당황시켰다. 그런데 어머님, 예산이 어느 정도 되세요? 여기 가방들은 조금 비싼 편이라서. 김민정이 재빨리 끼어들었다. 박 실장님, 제가 이미 설명드렸는데 할머니께서 계속. 아, 그래. 박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 그럼 2층 가방 코너는 가보셨어요? 거기에 할머니들이 좋아하시는 실용적이고 예쁜 가방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격도 합리적이고요. 저는 정말 여기서 사고 싶어요. 순이가 간절히 말했다. 박 실장이 잠깐 생각하더니 김민정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다. 그냥 적당히 보여드리고 자연스럽게 다른 데로 안내해드려. 너무 직접적으로 말하면 민원 들어올 수도 있어. 김민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그럼 이렇게 해요. 제가 몇 개 보여드릴게요. 대신 보시고 나서 결정하세요. 김민정은 가장 비싼 가방 하나를 꺼내서 순이 앞에 놓았다. 에르메스 버킨백이었다. 이거는 1200만 원이에요. 어떠세요? 순이가 놀란 표정을 짓자 김민정이 만족스럽게 웃었다. 좀 비싸죠? 그럼 이건 어때요? 이번에는 800만 원짜리를 꺼냈다. 이것도. 그럼 이건요? 600만 원짜리였다. 순이는 점점 위축되어 갔다. 300만 원 정도를 생각했는데 계속 그보다 비싼 것들만 보여주니 부담스러웠다. 혹시 좀 더 저렴한 건 없나요? 아, 김민정이 과장되게 반응했다. 역시 부담스러우시죠? 그래서 제가 2층을 추천해 드린 거예요. 거기에 30만 원, 50만 원 하는 예쁜 가방들이 많아요. 다른 직원들이 또 킥킥거렸다. 순이는 자신이 완전히 놀림감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런데 이때 어제 만났던 정수진이 조용히 다가왔다. 고객님, 혹시 예산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그에 맞는 걸 찾아드릴게요. 김민정이 정수진을 노려봤다. 정수진 씨, 지금 제가 상담하고 있어요. 신입이 끼어들지 마세요. 하지만 정수진은 굽히지 않았다. 고객님께서 불편해하시는 것 같아서요. 순이는 정수진의 따뜻한 눈빛에서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다. 3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순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300만 원이요? 김민정이 과장되게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 300만 원이면 할머니한테는 큰 돈이잖아요. 정말 그런 돈 쓰셔도 되세요? 며느리한테 현금으로 드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순이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화를 내는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오늘은 그냥 가볼게요. 네, 그러세요. 김민정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다음에는 2층으로 오세요. 거기가 할머니한테 맞을 거예요. 순이가 명품관을 나서면서 뒤에서 들리는 직원들의 수군거림을 들었다. 진짜 집요하네. 이틀 연속으로 와서 300만 원 가지고 명품관에 오다니. 나이 들면 현실 감각이 없어지나 봐. 순이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어제보다도 더 심한 모욕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을 날이 올 거야.
순이는 그날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올 거라는 걸 아직 몰랐다. 사흘째 되는 날 박순이는 아이의 마음을 달리 먹었다. 이번에는 백화점 본관 1층 안내데스크부터 찾아가기로 했다. 고객 서비스 센터에서 정식으로 상담을 받아보자는 생각이었다. 실례합니다. 순이가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정중하게 말했다. 명품 가방을 선물용으로 구입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면 될까요? 안내데스크 직원은 20대 후반의 깔끔한 여성이었다. 처음에는 정중하게 대답했다. 6층 명품관으로 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로 올라가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VIP 서비스 같은 건 없나요? 특별한 선물이라서요. 안내데스크 직원이 순이를 한번 훑어보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VIP 서비스요? 그건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시는 고객분들께만 제공되는 서비스인데요. 어머님께서는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연간 3천만 원 이상 구매하시거나 한 번에 1,000만 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이요. 순이가 잠깐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자 안내데스크 직원이 재빨리 말했다. 어머님, 그냥 6층에서 일반 상담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VIP 라운지는 좀 다른 분위기거든요. 순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다. 당신 같은 사람이 갈 곳이 아니다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6층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명품관 입구에서 다른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기로 했다. 실례합니다. 순이가 입구 근처에 서 있던 30대 남성 직원에게 말을 걸었다. 며느리 선물로 핸드백을 사고 싶은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직원은 이미 순이의 얼굴을 알아봤다. 지난 이틀 동안 명품관에 온 그 할머니였다. 아, 할머니 또 오셨네요. 직원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김민정 매니저님이 이미 충분히 설명해 드린 걸로 아는데요. 네, 하지만 정말 사고 싶어서요.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직원이 한숨을 쉬었다. 여기 다른 고객분들이 할머니 때문에 불편해 하시거든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때 50대 여성 고객이 지나가다가 멈춰섰다. 명품 브랜드로 온몸을 치장한 그녀는 순이를 한번 훑어보더니 직원에게 말했다. 여기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네요. 아무나 들어와도 되는 건가요? 직원이 당황하며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곧 정리하겠습니다. 50대 여성이 순이를 다시 한번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요즘 백화점 수준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순이는 귀를 의심했다. 이런 일이라니. 자신이 마치 사건이나 문제 상황인 것처럼 취급받고 있었다. 이때 김민정 매니저가 나타났다. 50대 여성 고객을 보자 즉시 최고의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어머님,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불편한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매니저님, 저기 할머니 말이에요. 50대 여성이 순이를 가리켰다. 며칠째 여기서 어슬렁거리시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해주세요. 쇼핑하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김민정이 순이를 보더니 얼굴을 찡그렸다. 아, 할머니 또 오셨네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김민정이 순이에게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이제 좀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다른 고객분들이 불편해 하시거든요. 저도 고객인데요.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객이긴 하지만. 김민정이 말을 흐렸다.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할머니가 올 곳이 아니에요. 분위기도 안 맞고 가격대도 안 맞고요. 이때 다른 직원 몇 명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마치 문제 상황을 처리하는 것처럼. 할머니가 계속 오시니까 다른 고객분들이 뭐라고 하시네요. 한 직원이 중얼거렸다. VIP 고객이 불편하다고 하시면 우리가 곤란해져요. 다른 직원도 거들었다. 순이는 점점 숨이 막혔다. 이제는 아예 자신이 영업에 방해가 되는 존재 취급을 받고 있었다. 할머니, 이해해 주세요. 김민정이 가짜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는 특정 계층의 고객분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할머니께서는 다른 층에서 쇼핑하시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특정 계층이요? 순이가 되물었다. 네, 뭐.
경제적 여유가 있으시고 명품을 소화할 수 있는 분들이요. 할머니도 이해하시잖아요. 주변에 있던 다른 고객들도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수군거리며 고개를 저었다. 요즘 백화점이 아무나 봤나 봐. 예전엔 이런 일 없었는데. 관리가 안 되네. 순이는 자신이 마치 전시동물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구경하고 품평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정수진이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순이에게 다가왔다. 고객님, 저쪽 조용한 곳에서 상담해 드릴까요? 김민정이 즉시 정수진을 제지했다. 정수진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신입이 상황 파악을 못하네. 고객님이 불편해 보이시는데요. 불편해 보여서 문제예요. 김민정이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 다른 VIP 고객들이 불편하다고 하시는 상황이거든요. 신입 주제에 나서지 마세요. 다른 직원들도 정수진을 향해 비난의 시선을 보냈다. 연수생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네. 매니저님 지시를 안 들어? 정수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그녀는 굽히지 않았다. 그래도 고객님이신데. 됐어요. 김민정이 손을 내저었다. 정수진 씨는 오늘 교육이나 더 받으세요. 고객 응대는 다른 사람이 할게요. 순이는 정수진이 자신 때문에 혼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더 이상 이 착한 젊은 직원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었다. 알겠어요. 순이가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그냥 가겠어요. 김민정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네, 그럼 다음에는 2층이나 3층으로 오세요. 할머니에게 맞는 곳이 따로 있거든요. 순이가 명품관을 나서면서 뒤에서 들리는 소리들을 들었다. 휴, 드디어 가네. VIP 고객한테 뭐라고 사과해야지. 신입 교육 제대로 시켜야겠어. 그런데 그때 정수진이 뒤따라 나왔다. 고객님 잠깐만요. 순이가 멈춰섰다. 고객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도움이 되지 못해서. 아니에요. 고마워요, 젊은 친구. 순이가 정수진의 손을 잡았다.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나마 위로가 됐어요. 정수진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고객님 꼭 다시 오세요.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순이는 정수진의 진심을 느꼈다.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사흘 연속으로 당한 모욕과 차별. 이제는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내일은 다를 거야. 순이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정말로 내일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걸. 넷째 날 아침 박순이는 평소와 다른 결심을 하고 있었다. 지난 사흘 동안 당한 모욕이 한계에 달했다. 하지만 며느리를 위한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확고해졌다. 오늘은 끝을 봐야겠어. 순이는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보기로 했다. 백화점 고객 서비스 센터에 먼저 전화를 걸어 정식으로 상담 예약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여보세요? 명품 가방 구매 상담을 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고객님. 어떤 브랜드를 원하시나요? 샤넬이나 루이비통이요. 예산은 3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아, 네. 그럼 6층 명품관으로 방문해 주시면 담당자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75인데 나이 때문에 차별받을 일은 없겠죠?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아, 물론입니다. 나이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오후 1시 순이는 다시 백화점을 찾았다. 이번에는 6층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김민정 매니저를 찾아갔다. 안녕하세요. 전화로 상담 예약을 했어요. 김민정이 순이를 보자 표정이 싸늘해졌다. 아, 할머니. 또 오셨네요. 네, 이번에는 정식으로 예약을 하고 왔어요. 예약이요? 김민정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할머니, 장난하시는 거예요?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사고 싶다고요. 이때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이미 순이의 얼굴은 명품관의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다. 와, 진짜 또 왔네. 이제 예약까지 한다고. 대단하다, 정말. 김민정이 한숨을 크게 쉬었다. 할머니,
이제 정말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사흘째인데 이제 좀 포기하세요. 왜 포기해야 하죠? 저도 돈 가져왔는데. 돈 가져왔다고요? 김민정이 비웃듯 말했다. 할머니, 혹시 현금으로 300만 원 가져오셨어요? 네, 가져왔어요. 순이가 핸드백에서 현금 뭉치를 꺼내자 직원들이 웅성거렸다. 진짜 현금이네. 300만 원 맞나? 김민정이 잠깐 당황하더니 곧 비웃음을 터뜨렸다. 할머니, 설마 그 돈이 할머니 전 재산은 아니시죠? 평생 모은 돈 다 털어서 온 건 아니고요. 그건 상관없잖아요. 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정말 답답하네요. 김민정이 머리를 흔들었다. 할머니,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할머니가 올 곳이 아니에요. 그 300만 원 아껴서 다른 데 쓰세요. 그럼 제 돈을 어디다 쓸지도 당신이 정하는 거예요? 순이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날카로움이 섞였다. 지난 사흘 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다. 김민정이 순이의 달라진 어조를 눈치채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할머니, 목소리 높이지 마세요. 여기 다른 고객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때 마침 명품관에 젊은 여성 고객 2명이 들어왔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들은 명품 브랜드 옷을 입고 있었고 값비싼 가방을 들고 있었다. 김민정이 즉시 그들에게로 다가갔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어떤 걸 보고 계신가요? 샤넬 신상품 좀 보려고요. 네,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김민정이 젊은 고객들을 안내하면서 순이를 향해 손짓했다. 할머니는 저기 좀 비켜 계세요. 진짜 고객분들이 쇼핑하시게요. 순이는 깜짝 놀랐다. 진짜 고객이라니. 그럼 자신은 가짜 고객인가? 저도 고객인데요. 할머니, 제발 조용히 해요. 김민정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지금 영업 방해하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젊은 고객 중 한 명이 상황을 지켜보더니 김민정에게 물었다. 저분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아, 그냥 구경하러 오신 분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구경하러 온 거면 왜 계속 여기 계세요? 좀 이상한데. 다른 고객도 거들었다. 맞아요. 분위기 좀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우리 다른 층 갈까? 김민정이 패닉 상태가 되었다. 진짜 고객들이 불편해서 떠나려고 하고 있었다. 할머니. 김민정이 순이에게 다가와서 작은 목소리로 다급하게 말했다. 제발 나가주세요. 진짜 고객들이 불편해하잖아요. 저도 돈 가져왔다고 했잖아요. 그 돈이 뭐가 중요해요? 김민정이 참았던 감정을 터뜨렸다. 할머니, 현실을 보세요. 여기는 할머니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라고요. 주변에 있던 다른 직원들도 모여들기 시작했다. 상황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할머니, 이제 정말 나가주세요. 한 직원이 말했다. 계속 이러시면 경비를 부를 수밖에 없어요. 다른 직원도 거들었다. 경비요? 순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네, 영업 방해하시면 경비 부를 수 있거든요. 김민정이 위협적으로 말했다. 이때 박 실장이 나타났다. 소란을 듣고 온 것 같았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박 실장님, 이 할머니가 사흘째 와서 난리를 피우고 있어요. 김민정이 급히 설명했다. 진짜 고객들이 불편해하고 있다고요. 박 실장이 순이를 보더니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오늘은 나가주세요. 다른 고객분들이 쇼핑하기 어려우시거든요. 저도 고객인데 왜 나가야 하죠? 어머님은 여기 분위기에 맞지 않으세요. 이해해 주세요. 순이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4번째 모욕이었다. 이제는 아예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 그럼 제 돈은 여기서 쓸 수 없다는 말이에요?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박 실장이 차갑게 말했다. 어머님 같은 분이 여기서 쇼핑하시면 브랜드 이미지에도 안 좋고요. 브랜드 이미지요? 네, 명품은 단순히 돈만 있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사야 하는 거예요. 순이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이때 정수진이 다시 나타났다. 실장님, 고객님이신데 이렇게 하시면. 정수진 씨. 박 실장이 호통을 쳤다.
연수생이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당장 교육실로 가. 정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그녀는 순이를 향해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냈다. 김민정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순이에게 마지막 말을 던졌다. 할머니, 이제 정말 그만하세요. 다음에 또 오시면 진짜 경비 부를 거예요. 순이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간신히 참았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마디는 하고 싶었다. 언젠가는 당신들이 후회할 날이 올 거예요. 김민정이 코웃음을 쳤다. 후회요? 뭘 후회해요, 할머니? 순이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명품관을 나섰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확고한 다짐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순이의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아들이라는 글자가 떠올랐다. 모든 것이 바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박순이가 명품관을 나선 지 1시간 후 김민정 매니저는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오늘 있었던 일을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진짜 웃겼어. 300만 원 들고 와서 예약했다고 하더라고. 대단하다 정말. 사흘째 오더니 이제는 예약까지 해서 와.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했지? 후회할 날이 온다고. 할머니들이 원래 그래. 자존심 상하면 그런 말씀하시지. 직원들이 킬킬거리며 웃고 있을 때 김민정의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본사 기획팀이었다. 네, 김민정입니다. 민정아, 나 본사 기획팀 과장 이수연이야. 김민정이 갑자기 긴장했다. 본사에서 전화가 오는 일은 흔치 않았고 특히 기획팀에서 직접 매장으로 전화하는 건 더욱 드문 일이었다. 아, 과장님. 무슨 일로 연락을 주셨나요? 오늘 거기 명품관에 무슨 일 있었어? 고객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내용이 좀 심각해. 김민정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다. 설마 그 할머니가 정말 민원을 넣었단 말인가? 민원이요? 어떤 내용인데요? 75 할머니 고객이 나이 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이야. 그런데 이게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꽤 구체적으로 써 있어. 대화 내용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더라고. 김민정은 목이 바짝 말랐다. 할머니가 정말로 자신들의 대화를 다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게 어떤? 민정아, 너 설마 고객한테 여기는 할머니가 올 곳이 아니다. 진짜 고객이 아니다. 이런 말 한 건 아니지. 요즘 나이 차별 문제 얼마나 민감한 거 알잖아. 김민정은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다. 정확히 자신이 했던 말들이었다.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아니라. 그 할머니가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오해를 했다고? 그럼 너는 정확히 뭐라고 한 거야? 김민정은 대답을 못했다. 실제로 한 말들을 그대로 말할 수는 없었다. 너무나 명백한 차별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과장님, 저희는 그냥 고객님께 다른 좋은 옵션들을 제안드린 것뿐이에요. 다른 좋은 옵션이 뭐야? 더 저렴한 층의 가방들을 소개해드렸어요. 실용적이고 할머니께 어울리는. 야, 김민정. 이수연 과장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그게 바로 나이 차별이야. 고객이 300만 원 예산이 있다고 했는데 왜 할머니라서 더 저렴한 걸 사라고 하는 거야? 김민정은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과장님, 정말 차별할 의도는 없었어요. 그냥 뭐? 그냥 할머니가 며칠 동안 계속 오셔서 다른 고객들이 불편해하신다고. 다른 고객들이 불편해한다고. 할머니가 뭘 잘못했는데? 김민정은 또다시 말문이 막혔다. 할머니가 실제로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민정아, 이거 심각한 문제야. 벌써 본사 임원진들한테까지 보고가 올라갔어. 특히 전무님이 많이 관심을 갖고 계셔. 전무님이요? 김민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응. 그런데 이상한 게 전무님이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더라. 마치 그 할머니가 누구신지 아시는 것처럼. 김민정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혹시 그 할머니가 누구신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건 나도 몰라. 하지만 분명한 건 이 문제가 단순하게 끝날 것 같지 않다는 거야. 전화를 끊은 후 김민정은 다른 직원들을 급히 불러 모았다. 야들아, 우리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인데? 박 실장이 물었다. 그 할머니가 본사에 민원 넣었는데 벌써 전무님까지 알게 되었대. 직원들의 얼굴이 일제히 하얗게 변했다. 전무님까지? 민원 하나 때문에? 그게 아니야. 뭔가 이상해. 전무님이 그 할머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신대. 그럼 혹시 그 할머니가 VIP 고객이었나? VIP 고객이면 카드를 보여줬을 텐데. 박 실장이 생각에 잠겼다. 아니면 임직원 가족이거나. 그 말에 모두가 침묵했다. 만약 그 할머니가 임원진의 가족이라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김민정이 부정했다. 임직원 가족이면 처음부터 신분을 밝혔을 거야.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다. 다음 날 오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본사 인사팀에서 직원 2명이 백화점으로 내려왔다. 그들은 고객 서비스 실태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명품관 직원들을 하나씩 개별 면담하기 시작했다. 최근에 75 정도의 여성 고객과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로 면담을 받은 직원이 당황하며 대답했다. 저희는 그냥 일반적인 고객 상담을 했을 뿐인데요. 일반적인 상담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고객님이 원하시는 가방의 가격대를 설명드리고 더 적합한 옵션들을 제안드렸습니다. 더 적합한 옵션이라는 게 뭔가요? 더 실용적이고 할머니께 어울리는. 면담관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다. 할머니께 어울린다는 기준이 뭔가요? 나이로 판단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가요? 직원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다. 두 번째 면담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었다. 고객님이 300만 원 예산이 있다고 명확히 말씀하셨는데 왜 2층으로 안내하려고 하셨나요? 그게 할머니 연세를 생각해서. 연세를 생각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좀 더 편하고 부담 없는. 고객이 원하는 걸 사는 게 부담이라고 판단하신 근거가 뭔가요? 면담이 진행될수록 직원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차별을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오후에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백화점 총괄본부장이 직접 내려온다는 것이었다. 본부장님이 직접? 민원 때문에? 뭔가 이상해. 단순한 민원으로는 이렇게까지 큰 일이 될 리 없어. 직원들 사이에서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혹시 그 할머니가 유명인이셨나? 아니면 정치인 가족이거나 재벌가 어머니는 아닐까? 그런데 이때 가장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정수진이 다른 부서 선배에게 들은 이야기였다. 매니저님, 큰일 났어요. 뭔데? 제가 인사팀 선배한테 들었는데 이 건이 전무님 개인적인 지시로 조사가 시작됐대요. 전무님 개인 지시? 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전무님이 그 할머니의 이름까지 정확히 알고 계신데요. 김민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름을 안다고? 네. 박순희 할머니라고. 그런데 전무님이 어떻게 그 할머니 이름을 아실까요? 그 순간 김민정은 소름이 돋았다. 전무님이 그 할머니의 이름을 정확히 안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혹시 그 할머니가 전무님과 관련이 있는 분이신 건 아닐까? 정수진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매니저님,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그날 저녁 김민정은 집에 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계속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차분하고 품위 있던 말투, 끝까지 정중했던 태도,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의미심장한 말. 언젠가는 당신들이 후회할 날이 올 거예요. 그 말이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백화점 전체를 뒤흔들 소식이 전해졌다. 내일 주주간담회가 있는데 전무님이 직접 참석하신대. 주주간담회에 전무님이? 응. 그런데 특별히 고객 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신다고 해. 김민정은 이제 확신했다. 그 할머니가 절대 평범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내일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것을. 주주 간담회 전날 밤 백화점 전체가 술렁이고 있었다. 평소에는 본사에서만 진행되던 주주 간담회가 갑자기 백화점 본점에서 열린다고 발표된 것이다.
더 이상한 건 전무님이 직접 참석해서 고객 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한다는 소식이었다. 김민정은 밤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며칠 전부터 계속되던 불안감이 이제는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 할머니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일찍 백화점 로비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본사 임원진들, 주요 주주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까지. 김민정은 이런 대규모 행사를 백화점에서 본 적이 없었다. 매니저님, 이게 정말 우리 때문인 거 맞아요? 정수진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시기상 그런 것 같아. 오전 10시 드디어 백화점 그룹의 전무이자 차기 회장 후보인 박재현 전무가 도착했다. 50대 초반의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외모와 함께 냉철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무님이 백화점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6층 명품관으로 직행하는 것이었다. 전무님이 왜 명품관으로? 보통 VIP 라운지나 임원실로 가시는데.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가운데 박재현 전무는 명품관을 한 바퀴 둘러보며 직원들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의 눈빛이 김민정에게 머물렀을 때 그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여기 매니저가 김민정 씨인가요? 네. 전무님. 김민정이 급히 인사했다. 최근 며칠 동안 이곳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보고받고 싶습니다. 사무실로 오세요. 김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다른 직원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사무실에서 박재현 전무는 김민정 앞에 앉으며 차갑게 말했다. 김민정 매니저, 지난주부터 75 할머니 고객에 대한 응대가 어떠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김민정은 목이 바짝 말랐다. 전무님이 그 할머니에 대해 너무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게 더욱 무서웠다. 전무님,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고객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해서요? 전무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여기는 할머니가 올 곳이 아니다. 진짜 고객이 아니다. 이런 말이 최선을 다한 상담인가요? 김민정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다. 전무님이 자신들의 대화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전무님, 그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해요? 전무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고객이 3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와서 가방을 사겠다고 했는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다른 층으로 보내려고 한 게 오해인가요? 김민정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전무님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전무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요? 전무가 책상을 탁 쳤다. 김민정 매니저, 당신은 지금도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있군요. 이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박 실장과 다른 직원들이 들어왔다. 전무님이 부른 것이었다. 박 실장, 당신도 그 할머니를 영업 방해라고 표현했죠? 박 실장도 얼굴이 창백해졌다. 전무님, 저희는 다른 VIP 고객들이 불편해한다고 해서. 다른 VIP 고객들이 불편해했다고요? 전무가 비웃듯 말했다. 그 할머니보다 더 VIP인 고객이 누가 있다는 겁니까? 직원들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 할머니가 VIP라는 뜻인가? 이때 전무님의 휴대폰이 울렸다. 네, 어머니. 어머니? 직원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설마. 네, 어머니. 지금 그 일 처리하고 있어요. 오늘 간담회에서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전무님이 직원들을 쳐다봤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여러분, 그 할머니가 누구신지 궁금하지 않나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박순희 할머니. 제 어머니십니다. 그 순간 사무실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김민정은 현기증이 날 것 같았다. 전무님의 어머니?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며칠 동안 돈 없는 할머니, 구경꾼, 영업방해라고 부른 그분이 바로 제 어머니십니다. 김민정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박 실장도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전무님, 저희가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전무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고객의 신분을 몰랐으면 차별해도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어떤 뜻입니까? 만약 어머니가 제 어머니가 아니라 정말 평범한 할머니였다면 그런 대우를 해도 괜찮다는 뜻인가요?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전무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고객을 외모나 나이, 신분으로 판단해서 차별하는 것. 이게 우리 백화점의 서비스 수준입니까? 죄송합니다, 전무님. 김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하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전무가 일어섰다. 오늘 주주 간담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참석해서 직접 사과하셔야 합니다. 전무님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박 실장이 간청했다. 기회를 드리죠. 전무가 냉정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때 정수진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전무님 저는 할머니를 도우려고 했습니다. 전무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정수진 씨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유일하게 친절하게 대해준 직원이 있다고. 정수진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다행히 우리 회사에 아직 제대로 된 직원이 있군요. 전무가 정수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을 향해 다시 차갑게 말했다. 여러분, 오늘 오후 2시 주주 간담회에 모두 참석하세요. 그리고 직접 사과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무가 사무실을 나간 후 직원들은 멍하니 서 있었다. 우리 완전히 끝났어. 김민정이 중얼거렸다. 전무님 어머니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데 우리가 뭘 잘못했지? 할머니인 줄 어떻게 알았겠어? 한 직원이 항변했다. 그때 정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그게 바로 문제예요. 우리는 그분이 누구든 상관없이 똑같이 대했어야 했거든요. 오후 1시 주주 간담회 시작 1시간 전. 백화점 대회의실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주주들, 임원진들, 그리고 언론 관계자들. 김민정과 다른 직원들은 한쪽 구석에 앉아서 떨고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오후 2시. 주주 간담회가 시작되었다. 박재현 전무가 단상에 올라섰을 때 회장실에서 나온 보고서 한 장이 그의 손에 들려 있었다. 고객 차별 사건 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 이제 모든 것이 공개될 시간이었다. 오후 2시 정각 백화점 대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주요 주주들과 임원진 그리고 언론 관계자들이 모두 자리를 채웠다. 김민정과 명품관 직원들은 뒷줄에 앉아서 손에 땀을 쥐고 있었다. 박재현 전무가 단상에 올라서자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안녕하십니까, 주주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급작스럽게 간담회를 소집한 이유는 우리 백화점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스크린에 고객 서비스 혁신 방안이라는 제목이 떠올랐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백화점 명품관에서 심각한 고객 차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75 할머니 고객이 며느리 선물용 가방을 구매하려고 했지만 외모와 나이를 이유로 지속적인 차별과 모욕을 당했습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대화 내용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할머니, 이거 300만 원짜리거든요. 정말 사실 거예요? 여기는 할머니가 올 곳이 아니에요. 진짜 고객들이 쇼핑하시게요. 할머니 같은 분이 여기서 쇼핑하시면 브랜드 이미지에 안 좋아요. 김민정은 자신의 말들이 하나하나 공개되는 것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것이 우리 백화점 직원들이 고객에게 한 말들입니다. 전무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평범해 보인다는 이유로 고객을 차별한 것입니다. 한 주주가 손을 들었다. 전무님, 그럼 그 할머니 고객은 어떻게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신 건가요? 박재현 전무가 잠시 멈췄다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그 할머니가 누구신지 궁금하시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고객이든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무님, 이런 상세한 조사가 가능했다는 건 맞습니다.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할머니는 특별한 분이십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다. 그 할머니는 바로 전무가 잠시 멈췄다.
저희 박순희 고모님이십니다. 박순희 고모님? 주주들이 웅성거렸다. 박순희라는 이름이 낯익었기 때문이다. 박순희 고모님은 우리 백화점 그룹의 창립 멤버이시며 현재도 주요 주주 중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전무가 한 번 더 멈췄다. 제 어머니이십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김민정은 현기증이 날 것 같았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돈 없는 할머니라고 무시했던 분이 바로 우리 그룹의 최대 주주 중 한 분이시며 이 백화점을 지금의 위치로 만들어주신 분이 어머니입니다. 이때 회의실 뒷문이 열렸다. 모든 사람들이 뒤를 돌아봤다. 박순희 할머니가 들어오고 있었다. 김민정은 눈을 의심했다. 며칠 전까지 자신들이 무시하고 쫓아냈던 바로 그 할머니였다. 하지만 지금의 박순희는 달랐다. 우아한 한복을 입고 품위 있게 걸어오는 모습에서는 자연스러운 위엄이 느껴졌다. 어머니 오셨군요. 박재현 전무가 단상에서 내려와 어머니를 정중히 맞이했다. 박순희가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다. 그녀의 시선이 김민정과 다른 직원들에게 머물렀을 때 그들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순희가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박순희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분명한 힘이 있었다. 며칠 전 저는 사랑하는 며느리를 위해서 이 백화점 명품관을 방문했습니다. 결혼 10주년 선물을 사주고 싶어서 말이죠. 김민정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나이와 외모를 이유로 고객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박순희의 시선이 김민정을 향했다. 한 젊은 매니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할머니가 올 곳이 아니에요. 진짜 고객들이 쇼핑하시게요. 김민정은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어서 벌떡 일어났다. 할머니. 아니, 고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박순희가 조용히 손을 들어 제지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조용해진 회의실에서 박순희가 계속 말했다. 더 놀라운 건 제가 300만 원을 가져왔다고 하니까 그것이 제 전 재산이라고 추정하며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박순희 고문의 재산 규모를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경비를 부르겠다고 위협까지 했습니다. 이때 박 실장이 급히 일어났다. 고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랐습니다. 박순희가 박 실장을 바라봤다. 몰랐다고요? 제가 누구인지 몰랐으면 그렇게 대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박 실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젊은 친구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박순희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고객을 외모와 나이로 판단해서 차별하는 것. 이것이 우리 백화점의 수준입니까? 김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요? 박순희가 되물었다. 그럼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당연했다는 뜻인가요? 김민정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이때 정수진이 조용히 일어났다. 고모님, 저는 그때 고모님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박순희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정수진 씨죠? 고맙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를 고객으로 대접해 주셨죠. 정수진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박순희가 다시 전체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서 복수를 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저는 우리 백화점이 진정으로 모든 고객을 존중하는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이, 외모, 신분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박재현 전무가 앞으로 나섰다. 어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전무가 김민정과 다른 직원들을 바라봤다. 김민정 매니저를 포함해서 이번 사건에 관련된 모든 직원들은 즉시 정직 처분합니다. 그리고 전 직원 대상으로 고객 존중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김민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박순희가 손을 들었다. 잠깐요, 아들아. 모든 사람이 박순희를 바라봤다. 처벌보다는 교육이 먼저입니다. 이 젊은 친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박순희가 김민정을 바라봤다.
김민정 매니저,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아시겠어요? 김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고객을 외모로 판단해서 차별한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박순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존중하며 대하겠습니다. 박순희가 미소를 지었다. 그럼 됐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죠. 이때 정수진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정수진 씨, 고마워요. 그때 당신의 친절함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박재현 전무에게 말했다. 아들아, 정수진 씨에게 특별 승진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고객 서비스 교육 담당으로 임명하면 어떨까요?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박순희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여러분, 진정한 명품은 비싼 가격표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 백화점이 진짜 명품다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간담회가 끝난 후 김민정이 박순희에게 다가갔다. 고모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기회를 주셔서. 박순희가 김민정의 손을 잡았다. 젊은 친구,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오늘 깨달은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정수진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정수진 씨, 당신 같은 직원이 있어서 우리 백화점에 희망이 있어요. 며칠 후 박순희는 정수진의 안내를 받으며 명품관에서 며느리를 위한 아름다운 가방을 구입했다. 이번에는 모든 직원들이 최고의 예우로 그녀를 맞이했다. 하지만 박순희는 알고 있었다. 진정한 변화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간담회가 끝난 지 일주일 후 박순희는 다시 백화점을 찾았다. 이번에는 정말로 며느리를 위한 가방을 사러 온 것이었다. 6층 명품관 입구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입구에는 모든 고객을 존중합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고 직원들의 표정도 한결 밝아 보였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정수진이 환한 미소로 박순희를 맞이했다. 그녀의 명찰에는 이제 정수진 팀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정수진 팀장님, 축하해요. 승진하셨군요. 고모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정수진이 박순희를 VIP 상담실로 안내했다. 가는 길에 김민정이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일주일 동안의 반성과 각성이 담겨 있었다. 고모님, 안녕하십니다. 김민정이 깊숙이 인사했다. 김민정 매니저, 어떻게 지내세요? 고모님 덕분에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전 직원 대상으로 고객 서비스 교육을 받고 있어요. 정말 부끄러웠지만 많이 깨달았습니다. 박순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중요해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것에서 배우는 게 더 중요하죠. 상담실에서 정수진이 여러 가지 가방들을 정성스럽게 보여주기 시작했다. 고모님, 며느리분 취향은 어떠신지요? 클래식하면서도 실용적인 걸 좋아해요. 너무 화려한 건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럼 이 샤넬 클래식 라인은 어떠실까요?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딱 좋을 것 같아요. 박순희가 가방을 자세히 살펴봤다. 정말 며느리에게 어울릴 것 같았다. 좋네요. 이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선물 포장도 특별히 해드릴게요. 이때 다른 직원이 다가와서 정중히 인사했다. 지난주에 박순희를 무시했던 그 직원이었다. 고모님, 지난번에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모든 고객을 소중히 생각해 주세요. 가방을 포장하는 동안 박순희는 명품관을 둘러봤다. 벽면에는 새로운 슬로건이 걸려 있었다. 나이와 외모를 넘어선 진정한 서비스. 정수진 팀장, 이 슬로건 좋네요. 고모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거예요. 모든 직원이 매일 아침 이 슬로건을 읽고 하루를 시작해요. 그때 박재현 전무가 나타났다. 어머니, 쇼핑 잘하셨어요? 응, 정수진 팀장이 정말 잘 도와줬어. 박재현이 정수진에게 고마워하는 시선을 보냈다. 어머니, 그 일 이후로 우리 백화점이 많이 달라졌어요. 고객 만족도도 크게 올랐고요. 정말? 네.
직원들이 모든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서비스 품질이 향상됐어요. 매출도 오히려 늘었고요. 박순이가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그게 진짜 명품 서비스죠. 포장이 끝나고 박순이는 정수진과 함께 명품관을 나섰다. 정수진 팀장,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마음으로 고객들을 대해주세요. 특히 나이 많은 고객들 말이에요. 그분들도 젊었을 때는 멋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소중한 분들이거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민정 매니저도 잘 지도해 주세요. 그 친구도 이번 일로 많이 깨달은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매니저님도 정말 달라지셨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한 70대 할아버지 고객이 명품관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평범한 차림의 그 할아버지를 보고 직원 한 명이 즉시 다가가서 정중하게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박순이가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하게 웃었다. 이제야 제대로 된 것 같네요. 며칠 후 박순이는 며느리에게 선물을 전달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포장을 뜯었다. 결혼 10주년 축하해. 그동안 우리 아들 잘 돌봐줘서 고마워. 며느리가 가방을 보고는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이렇게 비싼 걸. 정말 감사해요. 비싸지 않아. 그동안 고마웠던 마음에 비하면 말이야. 며느리가 박순이를 꼭 안았다. 어머니, 정말 사랑해요. 그 순간 박순이는 깨달았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모든 일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한 달 후 박순이는 백화점에서 온 편지를 받았다. 고객 서비스 개선 공로상이라는 상장과 함께 감사 편지가 들어있었다. 고모님의 용기 있는 지적 덕분에 저희 백화점이 진정한 명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고객을 존중하는 백화점이 되겠습니다. 박순이가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누구든 소중한 존재니까. 6개월 후 그 백화점은 고객 서비스 우수 백화점으로 선정되었다. 정수진은 본사로 발탁되어 전국 매장의 고객 서비스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고 김민정도 진심으로 고객을 대하는 매니저로 변화했다. 그리고 박순이는 가끔씩 백화점을 방문해서 직원들이 모든 고객을 잘 대하는지 지켜봤다. 더 이상 나이나 외모로 차별받는 고객은 없었다. 어느 날 박순이가 백화점 로비를 지나가는데 한 젊은 직원이 나이 많은 할머니 고객에게 정성스럽게 설명해 드리는 모습을 봤다. 할머니, 이쪽 엘리베이터가 더 편하실 거예요. 제가 함께 가드릴게요. 박순이가 그 모습을 보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진짜 명품다운 백화점이 되었구나. 이렇게 박순이 할머니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이나 나이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누구든지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진정한 서비스는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따뜻하고 시원한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다음 주에도 더 재미있는 사이다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